루시의 신나는 자연놀이 1, 2, 3에는 각각 12가지의 놀잇감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루시 1, 지금 루시 1 하는 시간인데 1번 돋보기부터 시작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10가지의 놀잇감이 있고, 그리고 뭐 워크지나 이런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2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10가지에 대한 교구는 그럼 언제 사용하냐, 여기 1, 2, 3, 4가 써 있는 대로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시에서 나오는 여러 신나는 자연놀이 시리즈는 굳이 1번은 3월 달에 하고 2번은 뭐 4월 달에 하고 3번은 5월 달에 하고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고 조금 교육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시라면 어떤 주제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볼지 감이 오실 것 같고요. 또 올해 처음 교사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활동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지도서를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처음이시라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면 별 무리가 없겠구나, 수월하게 아이들과 활동이 가능하겠다라는 이 실전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거라서 귀찮으시면 순서대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활용하고자 원하신다면 제목과 활동안 그리고 교구를 보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활용하는 것들은 한 달에 하나꼴이에요. 그런데 활용 방법은 3가지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 연령 친구들 모두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교구인데 어떻게 세 연령이 다 내 연령이 또는 세 연령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지고 노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추어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간단하게 저는 이 글자가 있는 걸 저는 그냥 말로 조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돋보기예요. 돋보기가 나올 거예요. 돋보기는 이렇게 생긴 건 나갑니다.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아이들 여기 비닐 벗기셔가지고 비닐 벗기면 굉장히 투명한 돋보기가 돼요. 이렇게 벗기셔서 네, 앞뒤 벗기시는 거고요. 이 돋보기 되게 튼튼해요. 튼튼해서 렌즈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스도 잘 나지 않아요. 나무로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아이들 개별로 쓰시고자 한다, 그러면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 또 이건 잘 고장나지가 않아요. 루시 1의 신나는 자연놀이 1편이 좋은 게 뭐냐면 자연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친환경적이고 또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처하는 또는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회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 번 사용이 반복해서 가능하고 또 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나는 자연놀이 1 같은 경우는 교실에 수시로 비치해 놓고 1년 내내 사계절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돋보기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쓰고 집으로 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과 수시로 활동하실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오래 쓰면, 전 오래 썼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네, 좀 다르죠? 이렇게 네, 하얗고 아주 누리끼리하고, 그런데 이 손때 묻은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잘 고장이 나지 않아서 오래오래 손때 묻은 채로 아마 렌즈만 잘 쓰신다면은, 아이들이 여기다가 돌로 긁지만 않는다면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희 아이들은 여기 저도 아이들 지도하는 교사예요. 이렇게 아이들 테두리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자연물 같은 걸로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다 물들이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고, 가끔 손잡이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렌즈하고 이 손잡이하고 빠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조립이 가능한 거예요. 목공본드 붙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립하는 거라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꾹 하고 눌러가지고 본드칠 한 번 해서 더 쓰신다면은 아마 오래오래 쓰실 수 있고, 웬만하면 렌즈도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물을 관찰하거나 영역에, 과학 영역이나 이런 곳에 수시로 식물과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윈도우 같은 거 관찰 노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관찰 노트가 나무로 빳빳하게 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겉표지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냥 손에 들고 무언가를 그리거나 써도 하나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그림이 뭉그러지지 않습니다. 자, 윈도우 가드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창문에
가든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분리를 하자면 요거는 흡착판이에요. 흡착판. 자, 흡착판이고요. 요거는 비닐이에요. 비닐. 이 비닐 안에는 네, 여러분들 흙 넣으시면 돼요. 흙은 루시에서 제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식목일쯤 되면 여러 가지 식물을 심으실 거예요. 그때 여기다가 흙을 좀 담고 씨앗도 여러분들 많이 심겠죠? 어린이들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넣고 심어서 어디다 부착하는 흡착하는 창문에 부착하는 거예요. 창문에 딱 붙여가지고 놓으면 아주 순식간에 며칠 안에 새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는 것들을 신비롭게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높이 붙여놓는다면 아이들 관찰하기 어렵겠죠? 낮은 쪽의 창문에 다닥다닥다닥 붙여놓으시면 아이들 거를 굉장히 잘 쓰실 수가 있고 흙은 그럼 얼마나 넣어야 되냐? 그냥 꽉 차게 넣으세요. 흙 넣고 물을 조금 부으면 쑥 하고 내려가요. 흙이 쑥 내려가지 않을 만큼 꽉 차게. 흙이 많을수록 식물은 더 영양가 있게 자라겠죠. 물이 촉촉하게 마르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재배하면 좋을까?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요 완두콩 재배하는 거 추천할게요. 완두콩을 재배하면 아주 잘 크고요. 3개월 정도 윈도우 가든에서 재배를 하면 꽃도 피고 열매도 생겨요. 그리고 또 낮은 연령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장 냉큼 봐야 되잖아요. 무순이죠. 새싹만 나서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딱 날씨가 좋은 4월부터는 3, 4일 만에 싹이 트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순이 다 나와서 그거 잘라서 샐러드 해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요리 활동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이 수첩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그냥 아무 때나 활용하세요. 밖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여기 완두콩 심은 거 저희 친구들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사진도 찍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창문에 붙여놓고 이게 난 거. 여기는 이렇게 이만큼 새싹이 난 것도 이렇게 네 많이 났죠. 이거 얼마 있으면 이렇게 많이 커요. 이렇게 크기도 하고 또 열매가 생긴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꽃도 폈어요. 이렇게 꽃도 피어서 계속 잘 나고 있고요. 완두콩이 줄기식물이라 덩굴식물이라서 실로 이렇게 위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실 타고 잘 올라가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어려서 식물 관찰일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갔을 때 좋아하는 자연물 이렇게 붙이면 돼요. 주워서 붙여가지고 오는 것들 이렇게 그냥 붙인 겁니다. 몇 년 됐어요. 저도 아이들이랑 활동한 지. 또 소나무 숲에가 소나무 주워가지고 잎사귀 주워서 오늘 본 것들 하나만 테이프로 딱 붙여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자연 도감이 될 수가 있어요. 열매나 가을에 열매를 붙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가 누구누구의 자연 도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왜 언어 영역에 여러 가지 카드 같은 거 주시잖아요. 뭐 인쇄물 같은 거 주시면 애들이 오려가지고 붙여요. 그런 다음에 글자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곤충 좋아하는 친구들이 스티커 모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인쇄지에 여러 개의 사진을 여러 개 이렇게 그 인쇄 모드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인쇄 모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확장자명이 다 들어가서 인쇄가 돼요. 그거 보고 바로 아이들이 따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이건 인쇄를 저장할 때 내가 무당몰라고 저장했던 것들을 다 꺼내서 한 바닥에 나오게 인쇄면을 놓으면 이렇게 글자까지 나오니까 보고 쓰기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식물과 곤충의 이름을 써보는 활동으로 수첩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계시는 기관에 분명히 놀이터나 아니면 뭐 유치원 입구, 어린이집 입구에 나무 한 그루 정도는 있을 거예요. 꽃도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3월 22일에 몇 년 전에 우리 반 친구가 숲에 가서 나무 하나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한 거예요. 형태 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냥 가시만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4월 달이 되어서는
이렇게 새싹이 나왔다고 조금 더 그리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를 가거나 놀이터에 늘 나가는 곳이라면 아이들이랑 유치원에 있는 나무 또 어린이집에 있는 나무들 이렇게 한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많이 났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럼 1년에 한 가을까지 하면 6, 7개월 관찰할 수 있거든요. 관찰한 것들이 6개, 7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쁜 그림이 됩니다. 10월 달에 이 아이가 그린 거예요. 좀 다르죠. 그림 실력도 좋아졌지만 아이가 관찰하는 능력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작은 수첩에는 지속적으로 내 나무를 정하거나 우리 원에 있는 나무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부분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또는 스티커를 붙여서 글자를 써볼 수도 있겠고 또 식물을 기르면서 변화 과정을 관찰일기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나뭇잎 주운 거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틱하니 붙여도 됩니다. 붙일 땐 뭘로 붙일까요? 테이프 붙여도 돼요. 투명 테이프 붙여도 되고 저는 양면 테이프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양면 테이프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첩을 다양하게 아무 때나 가지고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틀이 있을 거예요. 수틀 이런 게 있어요. 이거 2개 나갑니다. 이거 어디다 쓸까? 옛날에 사람들이 수능 올 때 썼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선캐쳐를 만들었어요. 자, 이 선캐쳐는 어떻게 만들까요? 네, 시트지만 붙이면 돼요. 시트지 붙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리고 여기 끈적끈적해요. 아이들이랑 봄 이제 새싹이 나올 텐데 이렇게 풀잎이 많이 있을 때 봄꽃이 많이 있을 때 나가서 나무에 있는 꽃 말고 바닥에 있는 뭐 냉이꽃이라든지 풀잎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신기한 것들을 모으면서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시면 태양으로 비추는 이 인맥들과 식물이 얼마나 태양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태양의 필요를 느끼면서 자라고 있는지도 교육할 수가 있어요. 저 여기다 실도 감았어요. 그냥 대충 실 감고 실 감을 때는 테이프 붙이면 됩니다. 매듭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테이프 붙여서 둘둘둘둘 감은 다음에 이렇게 큰 틀로 누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연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에서 관찰한 것들을 선생님이 그달그달에 꽂아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그 달의 자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꽃들이 있는지 어떤 풀이 나오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귀찮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자, 직물, 나무 직물이나 끼우시면 돼요. 뭐 아이들 뭐 양말이든 뭐 이렇게 요 면적에 있는 그런 직물들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끼워가지고 그대로 끈 달아서 전시를 해도 되고요. 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글자 같은 거 붙여서 이렇게 표지 같은 거 만들기도 해요. 자, 종이에다가 그림 그렸어요. 근데 액자처럼 이렇게 붙여주고 싶잖아요. 그럼 수틀에다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다 나무 하나 붙이고요. 손가락짓기 했어요. 그래서 봄나무를 꾸며보고 뭐 여름나무 꾸며보고 가을나무도 꾸며볼 수 있고요. 뭐 좋아하는 꽃도 꾸며볼 수 있고 손바닥짓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전시 주려면 종이 틱틱틱 붙이면 멋스럽지 않잖아요. 이 수틀을 액자 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좋아하는 실, 아무실이나 명주실이든 하얀실이든 색실이든 감아보는 거 소근육 발달이 아주 좋으니까 이렇게 감는 활동도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에코 놀이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원형이고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이 들어있죠. 자, 자연에 나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자, 여러분들 뭐 솔방울 같은 거 뭐 주웠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모양과 같은지 비교해 보면 좋겠죠. 놓아본다. 동그라미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별 모양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 자연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아이들 다양하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이렇게 연령이 높은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만큼 다 이용하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주머니처럼 만들 수 있어요. 봄에는 식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닐 때가 없잖아요. 이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이거
줄줄줄 갖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교실에서 모양이 뭐가 있는지만 알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오늘 산책 나갔을 때 자연에서 어떤 모양 하나 찾아볼까? 아이들하고 정하고 나가면 되겠죠. 아이들은 하트 모양 찾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하트 모양 찾아보자 하면서 하트 모양 찾아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발견했던 것 중에 어떤 모양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누게 하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자연물 이런 거 있으면 주워와도 되겠죠. 여기 도토리도 있고 도토리 껍질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나무 껍질도 있으면 나무 껍질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거 펼쳐놓고 전체 이야기 나누기 한번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랑 비슷한가, 어떤 거랑 같이 보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여기다가 소지품 같은 걸 많이 넣어서 가지고 다녀요. 저는 특히 여기다가 색연필, 사인펜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아이들 활동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착 펼쳐놓고 같이 쓰고 또 다시 쫙 오므려서 가지고 들어오는 용도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통도 있어요. 패브릭 필통은 이렇게 널찍하게 그냥 뭐 사인펜 넣어놓는 그런 상자 뭐 이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거 직물이에요. 여러 번 빨아서 쓸 수 있고 환경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애들이 다 갖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봄에는 초록색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초록색과 뭐 노란색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밖에 나가서 정말 돗자리 하나 펴놓고도 이야기 나누기 하기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큰 애들을 위해서 연필도 넣었어요. 다 골고루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루시1에는 1, 2, 3 다 에코백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전 이거 넣고 다니고요. 생수 한 병 넣고 가고, 그리고 수첩이랑 이렇게 넣고 가서 돋보기 넣고 갈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 관찰하고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물 마시고. 이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7살 친구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나뭇가지 같은 데도 정말 많이 모아와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비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비틀일 거예요. 이 나비틀은 모래놀이터에 던져두세요. 그러면은 모래놀이 할 때 아이들이 여기다가 모래 꽉 채워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20명인데 20개 모래놀이 틀을 이거 다 던져 놓으면 너무 낭비잖아요. 몇 개만 던져 놓으시고 또 몇 개는 이렇게 흙놀이 할 때 활용도 하시고요. 저는 여기 흙놀이 할 때는 여기다가 점토 같은 거 넣어서 모양 낼 때, 나비 모양 낼 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애들이, 큰 애들은 여기 연필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해서 나비 모양 오려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여기다가 아이 사진 붙였어요. 아이 사진 붙여주고 나무라서 튼튼해서 오래 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붙여가지고 액자처럼 꾸며줬어요. 활용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마무리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주시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귀한 보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단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 나무가 있고요. 여기 은행나무, 벚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6가지 정도가 있는데 12장이에요. 같은 거 2장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엎어놓고 이렇게 뒤집어서 메모리 게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놀잇감이고요. 어린 친구들 너무 많죠. 이거 12개. 많으니까 개수 줄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개수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불놀이도 돼요. 자연물 구해와서 이걸로 덮어놓고 들추기 놀이를 해도 돼요. 여기 있는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나무 갖고 뭐 어쩔 거야. 그죠? 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오늘 아까시 나뭇잎 찾아보기, 오늘은 소나무잎 찾아보기 이런 거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차받침으로도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자연물 구해오면 같은 거 2개 구해오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불처럼 덮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들춰서 같은 거 2개 찾아보는 그런 놀이로 굉장히 재밌어요. 전 단체 게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에코캐쳐와 놀이천이 있어요. 자, 이거 놀이천 이렇게 생긴 거가 커다랗게 있을 거예요. 피자판 모양처럼 생겼어요. 짠, 이렇게요. 이렇게. 네. 여기에는 6등분의 8개의 칸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8가지의 자연물을 모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개별로 쓰면 힘들 수도 있어요. 8가지 자연물 언제 모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개만 가지고 나가세요. 한 장만 갖고 나가세요. 이것도 직물이라 오래 쓰잖아요. 아이들 집으로 보내셔서 써도 되고, 이 뒷면은 매끄러워요. 그림이 없어요. 여기다가 그림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물들이기 이런 거 하면 너무 재밌어요. 특히 장미 피어날 때 있죠? 그거 두드리면 분홍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소리쟁이라는 것도 여기 풀이 길쭉하게 이런 것들 나면은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풀물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림 그리면 정말 좋아요. 직물에 그리는 그림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물을 모으는 겁니다. 8개니까 어떤 어린 친구들은 한 가지, 두 가지만 모아보기도 하고 또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다양하게 모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 자연에 몇 가지의 자연들이 있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것도 또 한 장 갖고 어느 날은 요것도 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같은 색깔과 비슷한 거 여러분들 팔레트 모양이 막 색상만 뭐 이렇게 색깔 찾아가지고 붙이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면 아이들은 무지개 색깔이라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제공이 되었을 때 활동을 정말 즐겁게 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야 저거 만져보고 싶고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나는 자연놀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와 너무 예쁘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호기심이고 동기유발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물도 모아보고 저는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이렇게 놓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게를 사용해서 개별로 주고 한 2-3가지 찾아오게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계절마다 색깔을 찾아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있습니다. 이건 네모난 틀이에요. 이건 창문 같죠? 여긴 구멍도 있어요. 이 구멍에 끈을 매달아서 자연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센치가 다 나와 있어요. 1cm, 2cm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센치가 있으니까 뭐 하기 좋을까요? 자연물이든 교실에 있는 물건이든 길이 재기할 때 정말 좋고요. 두께 재기할 때도 좋아요. 두께 재기할 때도 좋고 얼마나 뚱뚱한지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네모 안에서 나가지 않는 네모 안에 꽉 차는 자연물 찾아오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가까스로 찾아오거든요. 되게 찾아오면서 넘어가면 되게 안타까워하고 요 정도만 닿아도 되게 또 안타까워요. 꽉 차게 찾아오려고 굉장히 길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떤 수나 이런 것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전 여기에다가 뭐 했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끈 매달아서 이렇게 전시도 해주고 아이가 찾아온 거 달아서 길이 재기, 키 재기 했어요. 이렇게 키 재기해서 누가 더 키 큰지 누가 숫자 뭐에 가까운지 7살, 6살, 뭐 5살 친구들 센티미터 개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뚱뚱하냐, 얼마나 둥글고 길이가 얼마나 숫자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여기도 다 숫자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뭐 요쪽에 있는 것들은 키가 얼만큼, 요 나뭇잎은 또 키가 얼만큼, 요건 어떤 형태로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 길지만 날씬한 거, 짧지만 뚱뚱한 거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숯에다가 제가 시트지 붙여가지고 애국캐쳐 만든다 그랬잖아요. 썬캐쳐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는 커다란 나뭇잎 한 장 붙이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여기다가 시트지 한 장 이렇게 붙이시고요. 나뭇잎 톡 붙여서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 관찰하기를 하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제 거미가 나올 때가 되면 거미는 그럼 매일 볼 수 있을까요? 매일 볼 수 있어요. 여름부터 매일 볼 수 있는데 주로 뚱뚱한 거미를 많이 볼 수 있는 때는 8월 말부터 9월, 10월, 11월 초까지예요. 그래서 그때 거미와 관련한 주제 활동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는 물론 거미줄이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르죠. 이거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교구가 있고 고무줄과 세트입니다. 자 여기다 걸어보기 놀이 마음껏 하는 거예요.
걸어보기 놀이도 하고요. 구슬 있으면 구슬도 떨어뜨려 보면 아이들 되게 좋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런 것들. 요거 조작 영역에 놓아주시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2개, 3개 엮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초보자인 아이한테 이렇게 줬더니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렇게나 만들다 보니까 꽃 모양이 됐다고 되게 좋아했고요. 자, 어떤 친구, 좀 연령이 높은 친구는 이렇게 거미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속에 무지개가 있죠. 예, 이렇게 예쁜 무지개 거미도 만들고 조금 더 활용을 잘하다 보면 이렇게 색깔을 정해서 뭐 화분 모양이라든지 배 모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아이들이 만들면서 만들기 대회를 하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교실 영역에 바구니에 가득 넣어주시면 아이들 재밌게 놀 수 있어요. 2개 합치기, 3개 합치기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놀이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요거 보시면 요거 나무 액자와 꾸밈 상자예요. 요거 하나 있고요. 요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요거는 공교롭게도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래서 요거를 대신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걸 드립니다. 얘는 한 번에 멋지게 쓰시고요. 이 재료 남은 것들로는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데다 꾸밀 때도 여기 있는 재료 꺼내가지고 쓰시고요. 이런 거 혹시 길이 같은 거 재볼 때 여기 있는 재료를 먼저 뭐 일부러 밖에 나가서 뭐 구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길고 뚱뚱한지 아니면 납작한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활용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아이들 사진도 붙였어요. 저는 사진 붙이고 네, 구슬 같은 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널었어요. 목공분을 쫙 뿌려놓고 구슬을 후두둑 던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연물 몇 개 있으면 그것도 합쳐가지고 여기 있는 나무 조각들 합쳐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텅텅 다 비어도 예쁘죠. 비어도 이 주변만 이렇게 테두리만 해도 예쁘고요. 이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지점토로 네모나게 만들어서 액자 만든 거예요. 요런 나비 모양으로 점토 넣어가지고 이거 빼낸 다음에 여기다가 나비를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이거 자연놀이감으로 쓰잖아요. 자연 경험을 조금 더 다채롭게 시켜주려고 신나는 자연놀이 원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 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들하고 신기하다 싶은 거 이런 것들 조금씩 모아 오시면 이렇게 두었다가 쓰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그것도 없어. 그럼 돌멩이도 좋아요. 돌멩이 많이 있는 데 있을 거예요. 돌멩이만 갖다가 이렇게 붙여도, 네, 돌멩이는 그럼 뭘로 붙이냐? 목공풀로 붙어요, 여러분. 목공풀은 웬만한 거 다 붙어요. 그런 걸로 쓰시고, 요 가운데에다가는요, 그냥 저 식물 마른 거 붙인 거예요. 이거 촉촉할 때 붙였는데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말랐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 뒷면에는 이렇게 액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참여 수업할 때 함께 꾸미기 같은 거 하면 좀 재미있게 쓸 수 있고요. 가을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나뭇잎 같은 거 붙여도 정말 재밌어요. 나뭇잎 붙여가지고 액자 만들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액자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네, 여기 남아있는 가득가득 남아있는 것들은 워크지에도 쓰실 수 있어요. 워크지가 이렇게 루시원의 워크지가 있거든요. 워크지는 몇 장도 안 돼. 돋보기에 뭐 관찰했으면 좋겠냐, 관찰한 거 나갔다 와서 연상해서 그리기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윈도우 가든에 뭔가를 심었어. 그러면은 어떤 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그냥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나무나 이런 것들 즙을 만들어 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네. 수틀이니까 이 수틀에 어떤 것들 그림 그리기 싫어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면 자연물 하나 두 개만 붙여 놓으셔도 예쁘겠죠. 토끼풀 이런 거 붙여 놓으면 너무 좋아하고 예뻐하고요. 그리고 꽃 필 때 뭐 작은 봄까치꽃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꽃다지나 이런 잎사귀 같은 것도 조그맣게 뜯어가지고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거 스티커 붙인 거예요. 뒷면에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도 붙이시고, 그리고 스티커로 붙였으면 여기서 본 것들이 자연에 정말 있는지 선생님들이 한 번씩만 일깨워 주시면 돼. 나갔을 때 엊그제 있었던 나뭇잎 있었나? 이거 물감으로 이렇게 불기해서 해도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반쪽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물로 꾸미는 것도 있어요. 자연물로 안 꾸미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다 스티커 다 있어요.
스티커 떼어가지고 알맞게 붙이면 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요거 남은 것들 활용한 거, 여기 남은 게 많아서 여기다가 아이들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활용하면서 또 남은 것들은 예술 경험 영역에 놓아주시면 되잖아요. 아이들 굉장히 잘 써요. 종이에 붙여서도 잘 쓰고 나무 조각에 또 나무 조각을 연결해서도 잘 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워커지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자연물 붙이면 뭐 너무 예쁘긴 하겠죠. 그렇지만 자연물을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얼마나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래오래 보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인식하는 데 있어요. 뭐 실천하고 이런 거는 연령이 높아지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어린 시기부터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놀이감이 바로 신나는 자연놀이 1, 2, 3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조금 활용해보고 자연에 나가서 만져보고 그리고 상상해서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시고, 또 루시 원의 장점은 굉장히 친환경적이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 비치해 놓을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수시로 비치해서 아이들과 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선별을 해 놓으시고, 보낼 거 선별을 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여기 있는 것들 아주 다 활용하시고 재미있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주머니에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나중에 집에 보낼 때 작품집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다 넣어서 한꺼번에 보내시면 돼요. 실내화면 뭐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서 이렇게 1학기 마무리할 때마다 보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놀이를 즐겁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것들을 다 자연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해서 멋있게 뭐 작업하려고 할 게 아니라 경험한다, 구경한다, 그리고 인식하고 자주 접한다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나는 자연놀이 1을 즐겁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활동하시고 1년 동안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5분 있다가 루시2 할게요.